네, 반갑습니다. 입학이 입사다 자기분석 파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장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전공이 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자기분석을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를 찾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멘토 굉장히 원하시고 많이들 찾고 계시죠? 이번 이야기는 멘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멘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7년에서 8년 차 정도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3번의 이직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또 이직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에선 더 이상 성장이 없어. 또 아무래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늦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멘토로 배울 사람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박빙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로 배울 사람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간에는 그 회사 보고 들어가서 너 때문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회사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취업포탈 조사 결과 77%의 직장인이 회사 몰래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가치관, 비전, 성장 욕구 등이 맞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 웹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회사가 전쟁터라는 질문에 밖은 더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고 또 여기가 아닌 다 밖이 더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좀 사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막은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사막에 가서 나침반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 곳에 있는 산을 기준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역시 사막의 환경과 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앞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막을 횡단을 하려면, 이러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바로 이 산과 같은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끌어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할 것인데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게 멘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셀프 리더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즉, 스스로가 리더가 돼서 스스로 가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나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길을 잘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리더에겐 꼭 필요한 요소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 소명, 목적, 그리고 개인 역량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막에서 길을 찾는 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가 됐을 때 나에 대한 관찰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소명이나 목적, 개인 역량, 다시 말해서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차수 동안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지나갔을 때 길을 옆으로 비켜드리는 게 옳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 오지라퍼라고 하는 것처럼 할머니 심심하시니까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둘 다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직업에도 직업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떤 친구는 나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돈보다는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보람됨을 찾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주는다고 간다고 그분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 가치관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회사에도 바로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각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을 회사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의미를 합니다. 바로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개인이 직업을 구할 때의 직업 가치관, 그리고 회사에 있는 기업의 핵심 가치, 이것들이 일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딜레마들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의 첫 번째로는 바로 나의 이러한 가치관, 직업 가치관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가치관으로 배려나 희생, 어떤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영업직을 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고, 물론 모든 영업직이 그렇진 않겠지만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조금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상품을 팔아야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려나 희생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은 그러한 회사 영업직에서는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도전을 중시하는 회사에 갑니다. 뭔가를 발굴해야 되고, 내가 회사에 앉아있는 건 죄악이고 내가 나가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아와야 하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친구에도 앞서 이야기한 파랑새 주근군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면서 삶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찾으면은 이런 가치관 질문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3가지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나열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은 좀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아를 좀 선별해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직업 가치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글자가 많다 그러시면 이런 것처럼 가치관 카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료이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수십 가지의 가치관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5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좋은 건 다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5가지를 뽑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뭘 중요로 생각하지? 나는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이곳에서 5가지를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 양식이 아니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 원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물론 가치관이라는 거는 살면서 계속 변하고 환경에 의해서 계속 변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결정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느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내 믿음에 맞게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을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멘토를 찾지 말자입니다. 물론 멘토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덕망 있는 멘토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 세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만의 선택 기준을 만들어 여러분의 사막을 건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